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동기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난조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러한 제목으로 1930년에 니클 그리고 피어스라는 분들께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내용은 보통 우리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 기기 책에서 가끔씩 소개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논문에서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조란 무엇일까? 자, 두 번째, 동기기 전기자 저항과 난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플러스 댐핑 토크, 마이너스 댐핑 토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난조란 무엇일까? 잔잔한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파동도 없는 요런 상태를 말하겠죠. 자, 이 친구를 우리 뭐라고 가정할 수 있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새로운 파동을 이렇게 형성을 하겠죠. 파동이 이렇게 발생할 거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될 겁니다. 원래 있었던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를 우리 A로 잡고 나중에 벌어진 걸 B로 잡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상 상태에서 새로운 정상 상태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과도 현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개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통도 어떤 일정한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부하 변동이나 사고도 좋고요, 외란도 좋습니다. 안정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동기 속도 중심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래는 회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요 순간에 외란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회전자는 동기 속도로 있지 못하고 어떤 과도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기 속도에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난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동기기에서 전기자 권선 저항이 매우 크면 이렇게 수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발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하면 탈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조 현상은 회전체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지 못하고 동기 속도 중심으로 속도의 증감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종의 과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회전체의 저항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자가 우리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로써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시 동기 속도로 가게 된다. 안정도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댐핑 토크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죠? 요거를 바로 우리 플러스 댐핑 토크를 갖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댐핑 토크는 여기에서 파지티브 댐핑이 되겠죠. 파란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감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정도 강의할 때 그때는 우리 댐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등면적 법으로 판단을 하죠. 댐핑 토크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댐핑은 보통 가정하지 않습니다. 왜? 마이너스 상황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댐핑 토크가 있다면 보통 플러스 값을 갖고 0에서 2 사이 값을 갖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정자의 전기자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작다면 역시 회전체는 플러스 댐핑 토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러한 토크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식이 뭘까요? 댐핑 토크 식입니다. 얘를 유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유도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 친구를 간단하게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럼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0이 되면 댐핑 토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래프를 갖게 되죠? 여기 실선 보이시죠? 얘를 갖게 돼요. 얘는 발산하지도 감쇄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친구가 우리 임계 저항이라고 합니다. 임계 저항보다 작다면 당연히 댐핑 토크는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회전체의 저항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마찰로서 자, 빠져나가는 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기 중이랑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고정자 전기자 저항이 매우 크다면 요 값이 자, 마이너스를 갖게 되고 댐핑 토크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댐핑 토크는 어떻습니까? 분홍색으로 표시한 자, 이러한 그래프처럼 발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책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동 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전 변류기 같은 경우에도 자, 저항값을 줄여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생각하기로 자, 여기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회전 변류기도 자, 동기기 일종이죠. 유추해 보면 아마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